몇 명 와서 1명? 중2. 중2는 3명. 중3 1명. 중2 4명. 고1. 고1은 폭탄 맞았네. 고2. 고2도 옆에서 같이 맞았고 고3 2명.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성교제. 뭐 현수막을 보니까 이성교제의 개념 원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와서도 공부하는 것 같아 느낌이. 자, 이성교제 오늘 여러분들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기린노교회의 중고등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성교제 문화, 이것이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선배들하고는 기린노교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과 이성교제 문화 이렇게 세미나로 2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 중고등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성교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성교제는 조선시대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성교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안에서 법이 없어서. 지금 이성교제법이 있나?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결혼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 왜? 결혼하니까.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교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공부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결혼이 늦어지면서 이게 또 하나의 현대병이 됐어요. 현대병.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병. 옛날엔 여러분 암도 없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 걸리기 전에 다 죽었대요. 수명이 짧아가지고 암이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암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 오래 살다 보니까 암이라는 이 커다란 질병 앞에서 고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이 사춘기라는 이 개념, 이성교제라는 이 개념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처럼 보통 우리나라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몇 살 정도 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릅니다. 남자가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부모님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반드시 동의를 해줄 때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 더 문제 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 이제 모르고 찍는구나. 많이 찍어본 솜씨인데.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이 뭐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공부시키네 또. 자,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 저 처음 들어본 듯한 느낌 표정으로. 자, 조선시대 법전에는 이 조선시대에 결혼 가능한 연령이 써 있어요. 자, 조선시대는 남자가 15살에 결혼할 수 있었고, 여자는 14살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14살 되면 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교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이성교제로 고민할 때쯤 되면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당시 20살 넘어서 결혼했다. 이것은 노처녀 중에 노처녀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들은 20살 안에 다 결혼을 거의 다 했다고 합니다. 14살에서 20살 안에, 남자들은 16살에서 30살 안에 대부분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교제는 오늘날의 청소년기 시기에 하나의 화두가 되어져 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들의 생각 시간에 여러분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렴풋하게 기억 안 나. 내가 뭘 썼나 그럼 생각이 안 나겠구나.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이 이성교제 세미나 하기 전에 몇 월 달에 나눠줬어요? 임영진님 몇 월 달에 나눠줬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아이들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겠네. 자,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설문지 총 보니까 한 17문항 정도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그 설문지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그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설문지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들의 생각 이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아는 이야기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남자 대 여자.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예, 얼만큼 달라요? 예,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예,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제 아내를. 예. 여러분들 아마 평생 가도 남자 여자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왜? 다르게 지어졌어요. 다르게. 그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야 이성교제를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이번 시간은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는 시간이 아니고 이성교제를 잘하도록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시간은 이성교제 너 누구니? 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살펴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은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설문지에 나타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성교제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성교제는 죄다. 죄가 아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죄다. 학생 때는 죄인데 성인 때는 죄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가 썼던 것을 뭐 썼나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해요? 예. 자, 이성교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성교제에 대한 우리 현수막이 걸려있는 대로 저 개념이 안 서 있어요.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성교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게 죄다,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어져 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더 정리를 해줄 텐데 이성교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손 들어볼까? 자, 이성교제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이성교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동성교제. 자, 동성교제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동성교제도 죄고 이성교제도 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자, 이성교제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성교제가 문제예요, 동성교제가 문제예요? 점점 알 수 없는 소리만 자꾸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교제 죄인가 아닌가? 이성교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성교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성교제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이성교제를 했을 때 죄라는 인식이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거죠. 왜 이성교제를 죄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을까? 이성교제에 대한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교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동성교제가 아니고 이성교제의 반대말은 연애예요, 연애. 뭐라고요? 연애라고, 연애. 이성교제의 반대말은 연애예요. 그럼 연애는 죄일까 아닐까? 죄예요. 또 이성교제는 연애는 죄일까 아닐까? 아마 이성교제 연애가 죄라면 저 뒤에 좀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죄인의 교수의 시절을 지나쳐온 저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죄가 아니에요. 연애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이성교제나 연애나 이것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성에 대한 동경이 없었다면 결혼을 했을까?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연애의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혼까지 갔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 25, 30살을 먹어도 이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건 잠시 좀 얘기해주고,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이성교제는 죄가 아니다. 이성교제는 우리가 막 멀리 해야 될 죄가 결코 아니다. 연애는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미리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가 안 맞으면, 때가 안 됐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예요.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닌데 건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때가 아닐 때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시기가 안 됐는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지, 저 이성교제나 연애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질문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 이성교제에 대한 이 의미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성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성이 다른 사람, 여기서 성이란 양씨, 고씨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죠.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그게 이성이죠. 그리고 대화하고 활동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질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학교 친구들 중에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다 21명, 없다 4명. 대다수가 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 질문, 교회 친구들 중에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다 6, 없다 13, 모르겠다 2. 저 대답이 어떤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린노교회 중고등부에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다. 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없다. 난 지금도 모르겠다. 손을 놓고 왔다. 자, 여러분들 기린노교회 중고등부 이성교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연애하고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 그죠? 이성교제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성교제 안 하고 있다는 사람 13명이나 돼. 이 사람은 남자하고 한마디도 말도 안 해본 사람이야. 야, 여기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해봤다. 없죠? 네, 왜? 이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같이 사역하고 하는 것이 이성교제야. 자, 그렇다면 그 이성교제의 뜻이 그거라면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여기 이성교제는 이성교제가 아니라 읽기는 이성교제로 읽고 해석은 뭘로 온 것 같아? 연애로 해석한 것 같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게 이 숫자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성교제는 여러분 다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결혼한 내가 이성교제 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지금도 헷갈려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잖아. 나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내 아내 이외의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 이외에 다른 분들하고 이성교제하고 있다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에 대한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개념 자체를. 이건 이따 좀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도 뭔 소리 하는 건지 지금도 막 헷갈리는 듯한 거의 이 수학 문법, 영어 문법 시간의 듯한 표정을 지금 하고 있어. 자, 이성교제하는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다, 걱정된다, 아무 생각 안 든다, 세 가지 모두 다 든다. 이렇게 답변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성교제를 한다면 결혼할 사람하고만 한다, 모르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할 것이다. 자, 결혼할 사람하고만 하는 게 뭐라고요? 저건 연애예요, 연애.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해왔어요. 그죠? 예, 잘 하셔야 돼요. 이성교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지한 이성교제를 통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건 뭐예요? 진지한 뭐를 통해서? 전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연애해? 네, 결혼을 잘 하려고. 결혼을 잘 하려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 결혼이라는 목적이 있을 때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만나는 걸 가지고 연애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둘은 지금 뭐 할 생각은 없어. 결혼할 생각은 없고 뭐 할 생각만 있어. 즐길 생각만 있어. 그래서 그것을 연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반드시 뭐가 목적이다? 결혼하는 것이 목적일 때 연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하고 풍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3교시에 데이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거야. 데이트에 대해서 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때 좀 더 얘기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좋아서 재미있어서 사람의 본능이다. 그렇죠.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성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죄할 것도 아니고 이거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난 고자가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결혼 안 하게끔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사람도 지금 한참 많이 갔어요. 포옹 정도 하고 싶어서, 욕구 충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스킨십 얘기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이성교제의 장점이 뭐냐? 행복하다. 남녀의 관점을 들을 수 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즐겁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서로 좋아한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준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거 전부 다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뭐라고요? 데이트. 자, 여기서 이제 데이트와 연애도 약간 달라요. 데이트와 연애도 약간 다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꿈꾸는 그 데이트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봐왔던 데이트들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멋진 남자 여자가 만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의 그 데이트라는 개념 속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려를 하냐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잠재의 의식 속으로 쏙쏙 들어가요.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꾸 꿈꿔. 언젠간 나에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날 거야. 언젠간 나에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거야. 이걸 자꾸 꿈꿔. 현실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자꾸 꿈꾸다 보면 어려워져요. 자, 이거 전부 다 이성교제와 관계 없습니다. 이 내용들 전부 다. 이성교제는 이런 것들, 물론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함께함을 통해서. 근데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 이걸 쓴 사람 행복은 좀 느낌이 다를 거야. 자, 그 다음 이성교제의 단점. 혹 안 맞아 헤어지게 되면 힘들다. 다른 감정으로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성교제 자체가 아니야. 이성교제 자체는 헤어지는 게 없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성교제는 헤어지는 게 없어. 이상하죠? 여러분 친구들은 자꾸 헤어지잖아. 그죠? 근데 헤어지는 게 없어, 이성교제는. 두 번째, 죄에 넘어갈 일도 없어요. 이성교제는. 데이트는 죄에 넘어갈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데이트하고 지금 이성교제 헷갈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빨리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성교제 하면 상처 줄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 사람도 데이트하면서 헤어지면서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 생각했을 것 같아.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못한다? 아니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성교제는.
다음에 죄책감이 들 수 있다.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시간을 빼앗긴다. 결혼해서 스킨십 할 때 느낌이 없을 것 같다. 예, 전부 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거야? 자꾸 데이트를 꿈꾸고 있어. 여러분들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딱 받아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안 되어져 있다. 이성교제 이퀄 연애, 이성교제 이퀄 데이트. 이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교제의 단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교제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성교제를 한다면 누구랑 할까? 자, 누구랑 하면 돼요? 나와 성이 다른 사람이랑 하면 돼요. 자, 근데 꼭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야 돼. 교회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건 좀 더 위험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하겠다. 이게 또 위험한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면 더 위험해 이제. 다음에 예쁜 사람이라고 하겠다. 모르겠다. 이상형을 물어봤어. 이상형. 남녀 구분 없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름을 안 써서 그런가 헷갈려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남자, 구원받고 믿음 좋고 김시원이 오빠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썰렁하네. 자, 구원받고 믿음도 좋고 김지원처럼 생긴 사람이다. 다정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성격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성형 맞아요? 더 볼까요? 목소리 좋고 가정적이며 노래 잘하는 사람, 키 작고 귀여운 사람, 긴 생머리에 밝은 사람 자매 같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매님. 목소리가 귀여운 여자, 요리 잘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 피부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 안경 쓰고 교회 다니고 눈이 예쁜 사람. 누구 한 명을 지칭한 것 같아 이것은 느낌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갖다 한 명한테 이 세 가지 조건을 집어넣은 것 같아. 자, 이상형. 이상형의 의미는 이상한 형. 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별로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별로 없잖아. 그죠? 갑자기 비참해져. 자, 그 다음 이성교제 언제쯤 할래? 물어봤더니 24살에 하겠다. 나이를 콕 찍었어요. 이상하게. 무슨 나이인지 이해 안 가요. 20대 초중반 하겠다. 26살에 하겠다. 17살에 하겠다.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겠다. 취직 후에 하겠다. 성인이 되어서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다. 아무 때나 하겠다. 6학년 때 하겠다. 중학생들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6학년 때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 13살 때 하겠다. 능력이 될 때 하겠다. 자, 이것도 지금 이성교제가 뭐하고 헷갈린 거예요? 연애나 데이트랑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나타나는 것이 심지어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이때 이성교제하면 엄청 늦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이성과 하고 싶은 일, 뭐 하고 싶냐? 여러분 답변이 이랬습니다. 같이 드라이브하기, 꽃 구경 가기, 놀이동산 가기, 밥 먹기, 교제하기, 영화 보기, 산책하기, 그냥 같이 걷기, 요리하기, 교회 같이 나오기 하고 싶대요. 저 굳이 이성공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자, 이 모습들 어때요? 자, 아마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것은 아마 데이트를 꿈꾸고 있는 느낌이죠. 꽃규공도 이건 이성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 속의 그 모습 속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표현되어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성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서로 이해하고 푼다, 말 안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푼다, 내가 사과한다, 차근차근 말해본다, 헤어진다, 과감히 버린다, 대화와 타협을 한다, 상담한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뭐와 혼동된 개념이에요? 연애와 관련된 개념. 연애하면서 아니 데이트하면서 와 관련된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다. 이성교제 기간은 1, 2년, 헤어지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결혼하기 직전까지 1에서 5년 동안, 2년 길게 되도록 많이 3, 6개월 정해지지 않음. 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건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까지 가겠다는 건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겠다는 건가? 이성교제만 하다가? 자, 그 다음 이성과의 이별,
하고 싶을 때 한다, 안 한다, 성숙한 방법으로 한다, 잘 해결한다, 언젠가는 한다. 이성교제와 결혼의 관련성, 당연히 결혼할 대상과 한다, 결혼을 전제해야 한다. 뭐 결혼 있어야 한다,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연애랑 여러분들이 이제 섞여 있다. 자, 이성과의 스킨십 부끄럽다, 모르겠다, 포옹 4명, 포옹까지, 손잡기 적당하기, 키스 결혼 후에 한다, 뽀뽀 결혼을 전제로 한 포옹까지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이성과는 이성교제에서는 이거 전부 다 없는 과목이에요. 이거 이성교제에서는 없는 과목들. 어디에서 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데이트에서 있는 과목들이 내용들이에요. 자, 15번 이성교제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없다. 스킨십 문제, 성격, 육체의 죄, 세상에 빠질 수 있다. 없지는 않고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문제도 역시 이성교제를 개념을 잘 정리내지 못한 모습이다. 자, 청소년기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사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자, 이성 친구를 사귀는 부분 여러분 반드시 사귀어야 되고요. 그러나 어떻게 사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성으로 담 쌓고 지낸다.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칸막이 딱 쳐놔야 돼요. 이쪽 남자 자리, 이쪽 여자 자리. 여기서 불투명 유리를 딱 가려가지고 못 쳐다보게 만들어놔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땐 그랬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100년 넘은 교회인데 기역자, 건물이 기역자로 져놨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설교하는 분이 있고 이쪽은 남자만 쭉 앉고 이쪽은 여자만 쭉 앉고 서로가 안 보이게 져놨어. 왜? 그때만 해도 유교 시대에 강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산 같이 안 앉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져놨어.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예배당 구조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성에 대한 궁금증도 나왔어요. 근데 이 성에 대한 궁금증은 오늘 제 과목이 아니야. 이것은 나중에 성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의 7개 질문, 다음에 여자들의 4가지 질문. 이 시간까지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오로지 이성교제에 대해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이성교제와 연애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하고 이성교제와 연애가 뭐가 다르냐?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성교제 반대말이 동성교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동성애, 이성애 이것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이제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죠. 자, 이성애가 죄예요, 동성애가 죄예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은 불법까지 갑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성교제 반대말이 뭐라겠어요? 연애라고 했어요. 연애. 이성교제 반대말이 동성교제가 아니고 이성교제 반대말이 여러분 연애다. 그래서 이성교제와 연애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보면 자,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이성교제와 연애, 자, 남녀의 만남이다. 두 번째, 재밌고 기쁘다.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한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한자. 이성? 첫 번째 한자. 지금 한자 교육 안 하는 거 봐요, 학교에서. 자, 이게 바로 연정이에요, 연정. 연정을 가리켜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그리움. 이성을 향한 그리움을 연정이라고 그래요. 보통 짝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아직 고백하지는 않았어. 근데 누군가가 자꾸 끌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괜히 가슴이 뛰어. 그 사람이 나 얼굴 쳐다보면 괜히 얼굴이 빨개져. 이런 마음들이 보통 연정이라고 그래요. 연정. 자, 근데 이것은 혼자의 마음에 있다가 혼자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정이 아니라 어디로? 네, 연애로 가요. 연애로.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연은 빠져요. 연이 빠져요. 왜 연이 빠졌을까? 혼자 그리워할 일이 없는 거죠. 계속 만나니까. 그래서 뭐가 돼 이제? 애정이 되는 거예요. 애정.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 앞에 두 개가 공통점이고, 이성교제와 연애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는, 나중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뭐 우정이라는 단어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차이점을 한번 볼 거예요. 이성교제 연애의 그 차이점. 이건 여러분 선배들이 정리한 거예요. 청년들이. 자, 첫 번째, 이성교제는 감정적이다. 연애는 결혼이 전제되어져 있다. 자, 연애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결혼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 연애한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흔히 여러분들 말하는 데이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이트는 연애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문화적인 드라마나 텔레비전에서 하는 모방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좀 더 살펴볼게요. 3교시 때 데이트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성교제는 호기심이 바탕이다. 그러나 연애는 사랑이 바탕이다.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뭘까요? 사랑.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게 연애예요. 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야. 이건 결혼할 사람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 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해봐. 얼마나, 나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 세 번째, 이성교제는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애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했고요. 네 번째, 이성교제는 한자가 또 나왔네. 자, 뭐예요, 뭐? 그렇지, 마늘 다 대 다. 1대1이 아니에요. 이 이성교제는 1대1이 아니고 그룹 간의 만남이에요. 1대 다가 되고, 나 혼자 여러 이성과 교제해도 부담 없고, 또 여러 이성과 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여러 남성, 여러 여성 같이 공동체 이루는 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성교제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활동하는 게, 희엘 찬양팀 하는 게 이성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활동하는 것도 이성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왜 이성교제를 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이성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연애를 머릿속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는 뭐예요? 1대1이에요. 자, 이성교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모임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더 재밌어요. 그런데 연애는 1대1의 만남인데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흔히 여러분 말하는 삼각관계가 형성되죠, 이제. 삼각관계.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관계는? 지속돼요? 굉장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연애는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성교제는 얼마든지 숫자가 더해져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이성교제하라고? 연애하라고? 이성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연애하는, 여러분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성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교시에 좀 더 배울 텐데, 이성교제 하는 목적은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둘 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물론 알고, 배우고 가도 힘들긴 해.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좀 더 배우고 가면은 그만큼 더 맞춰 살 수는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애는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왜? 연애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감정에 끌리는 감정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 교제는 모든 이성과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 뒤에 와 있네. 저 가영이 엄마와 말고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청년들하고 얼마든지 이성 교제를 하고 있고요. 예, 죄 아니에요. 근데 1대1로 자주 만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이성 교제가 아니야 지금 이미. 이해 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성과 가능해요. 모든 이성과 가능한 관계가 이성 교제예요. 뭐만 다르면 돼? 성별만 다르면 이성 교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연애는 누구하고만 할 수 있어요? 연애는 결혼할 이성과만 가능해요. 제가 결혼할 이성과만이라고 써놓은 것을 여러분 왜 써놨을지 알겠죠?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요즘은 동성이라는 사람하고 자꾸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 아들들에게, 강민이 있지만 제 아들들에게 결혼의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믿는 자매여야 된다. 근데 하나 더 늘어났어요. 대신 여성이어야 된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안 들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자, 어쨌든 결혼할 사람과 하는 것이 연애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성교제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성교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해요. 여러분도 이성교제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성교제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이제 많이 깨졌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저기 연애와 해당되는 1대1로 만나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하고 다니면, 이것은 이미 이성교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연애는 언제 하냐면 결혼 정년기 때만 할 수 있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결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피지 않은 꽃을 꺾어버리는 거,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따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사과를 따먹는 것이 내 사과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게 내 사과를 내가 따먹는 거. 죄 아니죠? 근데 이게 만약 익지도 않았는데 땄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걸 버리는 거예요. 연애는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연애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연애하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 8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했더라고요. 이성교제 시간에 궁금하다. 답변을 간단하게 질문들을 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학생 때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적인 유혹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자, 학생 때 이성교제를 안 돼요? 돼요? 돼요. 대신 여기 뭐 성적인 유혹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거 문제를 바뀌어야겠죠? 학생 때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자, 성적인 유혹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따 7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데이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 7가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이성과 지낼 때 건전한 생활과 좋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뒤에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돼요.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요. 같이 여러분 봉사하고 같이 캠프 다니고 또 같이 사역하고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역시 여러분 만날 생각하고 있는 거. 이성과 지낸다라는 얘기는 둘이 데이트할 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 질문 같아요. 두 사람이 지낼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들려줘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죠? 청년들한테 두 사람이 만날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청년들은 이거 해당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아직 이거 말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청년부 들어오면 가르쳐 줄게요. 이것은. 자, 세 번째, 이성교제가 나쁜 것인가요? 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요. 네.
자, 이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질문은 아닌데 건의사항이죠. 2교시에 이거 알려줄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질문 뭐 빨리빨리 해결되죠? 다음에 5번 결혼하기로 결정된 형제 자매와 손 잡아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까지 잡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 잡으면 손만 잡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드라마에서 보죠. 1박 2일 여행 가자. 손만 꼭 잡고 잘게. 뭐 들어봤을 거야. 그지? 예. 네. 그게 돼요?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말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자꾸 진도가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기름늦게 청년들한테도 권하지만 들 수 있으면 연애 기간은 길게 잡지 마라. 범죄에 넘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미안하지만 결혼식까지 두 사람이 다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커집니다. 할수록. 그거부터 시작해서 더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6번 헤어지며 천거 가야 하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가 좀 궁금한데 둘이 아마 제가 상상한 상황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둘이 사귀었어. 교회 성도들도 다 알아. 근데 한 사람 둘이 헤어졌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전제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거 가야 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보통 가요. 그 이유는 남아있는 두 사람이 다 남아있기에는 매번 얼굴 부딪히는 것이 서로가 불편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특히나 이제 그 어느 한쪽이 결혼해서 살아봐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한쪽이 떠나요. 지켜보기 힘든 쪽이 먼저 떠나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 남아있냐? 주변 사람들이 누구는 누구 내쫓고 네가 지금 여기 있냐라는 시선으로 안 봐도 그렇게 본인이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본인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 아닌데도 본인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결혼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것은 성경 시대로 말하면 정혼한 거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혼은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차원으로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두 사람이 굉장히 불행하지고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양쪽 가정에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7번.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께 미리 알려야 하나요?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뭐예요?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부모님께 말 못할 사람이라면 사귀지 마셔야 되죠. 그 사람은 결혼할 대상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연애예요, 데이트예요? 아니, 이성교제는 좀 해결됐는데 연애하고 데이트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연애는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하는 거 연애예요. 데이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 봤던 두 남녀가 1대1로 만나는 만남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연애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연애일까 데이트일까?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 관심이 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할 마음은 아직까지 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알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두 글자만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 문장이 괜찮아져요.
자, 만나는 사람 사이에다가 뭐가 지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뭐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에만 지금 싹 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근데 저 사람과 만나도 될까요를 여러분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또 장로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대신 전제가 뭐냐?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어때요? 너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저 만 16살 돼가지고 부모님 허락하에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부모님 허락하면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따 더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버리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뭐고 반대하기도 뭐해. 첫째, 찬성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왜 반대를 못 하냐면 그 뒤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음성으로 돌아가. 부모님 몰래 만나고 다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감정을 키우지 마세요.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여러분 지금 미리 청년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담하세요. 차라리 선생님들한테나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따가 3교시 정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결혼 전에 만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이것은 청년들이 나올 질문인데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결혼 전에 얼마 정도 만나요? 두 사람이 결정하면 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둘 수 있으면 길게 잡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두 사람 다 결혼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만났는데 괜히 데이트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양쪽의 가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상황마다 좀 다른데 보편적인 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 남자와 여자,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본 사람 있어요? 옛날 베스트셀러인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거? 너무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다. 다른 나라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 너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따 2교시에 17가지 차이점을 볼 거예요. 17가지. 이때 퀴즈가 잠깐 있는데 여러분들 퀴즈도 한번 맞춰보면서 10분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